안녕하세요. 식탐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던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저는 주변에 식탐이 있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가끔 이야기로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식탐으로 인해 친구와 절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었죠.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냥 양보만 해주면 그만 아닌가? 결국 본인도 식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그걸 당해보니 절교는 당연하고 이혼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바뀔 정도였죠. 더구나 저는 친구도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가 그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걸 알았다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저와 남편이 만난 것은 30대 초반에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일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고 결혼보다 우선해 뒀기에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냥 서로가 좋고 은퇴를 할 나이가 되면 외국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자고 했었죠. 근데 우리 아이 가지지 않기로 한 거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냥 말씀드리지 말자. 왜?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셔. 그리고 의외로 존중해주는 분들도 많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이 드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니라 분명 그걸로 부딪힐 거야. 결혼하고 안 생긴다고 말하면 괜찮을 거야. 처음부터 안 가지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성격상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고. 그래도 중요한 문제야. 그냥 넘길 순 없어. 더구나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신다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지. 숨긴다고 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 제발 이것만은 내 말 좀 따라주라. 우리 엄마 성격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진짜 고집도 강하시고. 나는 자기 놓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괜한 분란 만들기도 싫고. 피한다고 될 문제로 보여? 절대 불가능해. 일단 결혼하고 시간 좀 흐르면 말씀드릴게. 정말이야. 그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응?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예상을 했어야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다른 걸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그 문제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는 역시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한참 벗어나서 말이죠. 바로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뼈 빠지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뭔데? 정말 유유자적하게 해외에서 살겠다는 그 목표뿐이야? 그래서 살고 나면 우리 노후를 생각해봐. 노후? 애가 부부 노후 대비용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거 부모로서 실격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가 어린아이들 걸음마 가르치는 것처럼 자식들도 커서 부모에게 휴대폰 사용법 가르치지. 누가 등골을 빨아먹겠대? 적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는 거잖아. 남들은 하나 이상은 다 낳아서 기르고 있어. 내 주변 친구들 봐라.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평범하다는 게 왜 주변 친구들이 기준인데. 심지어 아직 결혼마저 안 한 친구들도 있잖아. 비교할 거래.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러다가 당신 마음 바뀌면 어쩔 거야? 그때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육아를 돕겠다는 말이야. 나도 육아휴직 내서 직접 케어할게. 이렇게까지 하는 남자가 어딨어? 그게 마치 대단한 거라도 되는 듯 말하네? 낳는 건 나야. 그리고 모든 걸 감수해야 하는 것도 나고. 근데 육아휴직으로 마치 본인이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다. 그만큼 진지하다는 거야. 나 진지해. 진짜 아이 가지고 싶어. 너랑 나 반반 닮은 아이. 그럼 당신이 임신하던가. 난 분명히 결혼 전에 말했고 당신도 동의했어.
그런데 이렇게 한 입으로 두말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니? 부끄러워.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허전하고 그래. 허전? 바로 그 마음부터가 글러먹었어. 허전하다고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결혼을 돈독하게 만든다고 아이 낳아 기르고 본인의 결핍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 쉽게 하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커. 본인만 실패하면 괜찮지. 근데 아이나 동물이나 그게 무슨 죄야? 마음이 공허하면 병원에 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든가. 여보, 내 말이 틀렸어? 동물도 아이도 당신이 원한다고 가지는 장난감이 아니야. 제발 철 좀 들어.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일이 우선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아이는 대책 없이 낳았거든요. 무려 3남 4녀. 아들과 딸을 차별한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린 모두 방치되어 길러졌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이 돼서야 이를 닦고 머리 감는 법을 저보다 겨우 3살 많은 언니에게 배웠으니 말 다 했죠. 그래서 언니들은 본인들이 포기하고 희생해서 저를 대학까지 보냈고 저 역시도 취업한 이후에 동생들을 대학에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제 부모님은 우릴 자신들의 연금 정도로 취급했죠. 그래서 저희 형제 자매들은 모두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워낙 수도 많고 각기 흩어져 있어서 모이기 쉽지 않지만 다들 자식을 낳는 것에는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본인들이 겪은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일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저희 언니들도 결혼해서는 하나 이상은 절대 낳지 않았고요. 물론 현재는 제가 가난한 것도 저희 부모처럼 방치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이름뿐이라 사랑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앞세워서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애만 낳으면 내가 돌봐줄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걱정은 하나도 할 거 없다. 외동아들이긴 해도 내 아들 낳고 나 혼자 키웠어. 그때는 기저귀 손으로 다 빨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야 했는데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는 거 어려운 거 하나 없다. 그래도 어머님, 저랑 남편은 결혼 전에... 결혼 전?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해. 우리 남편도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준다고 그러더라. 근데 애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겠다고 나갔어. 그런데 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살고 싶다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저희 문제라고 생각해요. 에이, 애 가지는 게 그렇게 유세야? 그렇게 애비가 부탁을 하면 너도 못 이기는 척 해주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너희 회사 복지도 좋다고 하던데 남들 다 가지는 혜택을 그냥 놓칠 생각이야? 이참에 눈 딱 감고 아이 하나,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낳아, 응? 전 정말 자신이 없어요. 애 낳는 게 자신 있는 여자가 어딨어? 믿고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돌봐준다니까. 나중에 딴소리 절대 안 해. 아가, 넌 어려울 거 없어. 아이 낳고 잠깐 쉬고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회사에 출근하면 되는 거야. 내가 봐준다고. 어? 딸이든 아들이든 난 그런 촌스러운 짓 안 해. 딱 하나야. 딱 하나. 이 문제로 남편과도 더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를 앞세워서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것 같아서요.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그걸 말할 수가 있어? 우리 부부 문제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결혼 전부터 내가 왜 아이를 가지기 싫은지 분명히 말했어. 알지. 나도 알아. 근데 나와보면 생각이 달라진대. 내 친구도. 친구? 그건 친구잖아. 왜 내 일이랑 그걸 연결시켜?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리고 내 경우랑 누가 같은데? 흥부놀부 말하는 거야? 뭐 우리가 흥부야? 흥부냐고?
남편이 꺼낸 흥분울보는 제가 연애할 때 남편에게 말해준 거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화책이었죠. 가난하면서 자식만 줄줄이 낳은 흥부가 복을 받는다는 그 동화책의 내용도 끔찍했지만 어린 시절 저희 집을 놀리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흥부네라고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당시 남자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그걸 꺼내니 정말 화가 났죠.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꺼내서 남의 상처 건드리면 좋아? 내가 무슨 심정으로 당신한테 털어놓은 건데? 당신은 상처겠지. 근데 내 입장은 이해해봤어? 항상 당신만 힘들지? 난? 눈도 뜨기 전에 버려져서 형제 하나 없던 나는 내 입장은 이해해봤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엄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었어. 일 나가신 엄마만 기다리면서 혼자 밥 먹고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엄마 기다렸던 내 심정은 알긴 알아? 그럼 애초에 말을 하지 그랬어. 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숨겼어?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줄 줄 알았다고. 숨긴 거 미안한데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돼? 이전에 남편 역시 어느 정도 자신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몇 개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이기적으로 혼자만 생각하는 건가 하고 반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됐죠.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만 진짜 딱 하나이만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건 저에게 있어 평생 지켜온 것들을 뒤흔들 정도로 큰 결심이었어요. 그렇게 결국 임신을 했고 남편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약간은 안도를 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로도 임신 후에 남편이 제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도 각종 반찬이며 보약이며 제 몸을 챙기려 하셨고요. 꽤 먼 거리에 시댁이 있었는데도 무거운 반찬들을 이고지고 오셔서 챙겨주는 게 고맙긴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제가 먹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넌 이것 좀 먹어봐라. 아가, 넌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 네? 네. 남편의 숟가락에는 고기가, 저에게는 시금치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보도 갈비 좋아하지? 이거 먹어봐. 응. 안 돼. 임신하고 너무 살찌면 나중에 애 낳을 때 고생해.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애도 한 번 안 낳아본 네가 뭘 알아? 그저 내가 먹으라는 거 먹고 그렇게 하면 잘 낫는다. 그때부터 뭔가 미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이전부터 먹을 것으로 남편과 저를 차별하는 느낌도 있었죠. 그래도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입덧을 심하게 하면서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에서 음식 냄새가 조금만 나도 경기를 할 정도로 심했는데 시어머니는 오직 제가 아닌 남편의 밥을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자꾸 음식 해오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 힘들어하잖아. 이렇게 힘들수록 음식 냄새 맡고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한쪽이 힘들다고 같이 안 먹을까봐 내가 이러는 거야. 둘 다 몸 관리해야지. 둘 다 안 먹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쩔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너 먹는 거 보고 그렇게 갈 거다. 그리고 입덧에 좋은 음식 이거라도 타려 먹고. 정말 그 보약이 잘 들었는지 시어머니 말처럼 음식 냄새를 자주 맡아서 그런지 입덧이 사라지긴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하게 먹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그간 먹지 못한 것들을 다 먹고 싶은 건지 억눌린 게 터진 건지 정말 끊임없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 역시 엄청나게 먹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꽤나 덩치가 있으신 편이었는데
남편 앞에서는 늘 거의 안 드셨기에 별 생각을 하진 않았죠. 그러다 막상 제가 같이 먹기 시작하자 음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하나 먹을 때 시어머니가 3개, 4개를 먹는다는 걸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식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채워놓은 냉장고가 싹 비어있는 걸 몇 번이나 발견하고, 남편이 제가 먹고 싶다고 사왔던 음식들을 먼저 다 먹어버리고, 외국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는 걸 본 뒤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탐이 있다는 걸 말이죠. 문제는 남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았죠. 우리 엄마가? 설마. 그리고 그냥 복스럽게 먹는 거지. 그래도 식탐은 아니야. 그래도 좀 과하게 드시긴 하셔. 어떤 날엔 체하게까지 했다니까? 속이 안 좋으셨겠지. 그리고 잘 먹지 않는데 갑자기 뭐가 땡길 때가 있잖아. 당신도 입도 끝나고 엄청 먹었고. 그걸 식탐이라고 해?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만 진짜 좀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오히려 당신이 식탐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먹는 것도 계속 눈으로 쫓게 되는 거고. 그런가? 임신하고 나서 뭘 많이 먹고 싶긴 한데 내가 식탐이 있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까지 별 문제 없었잖아. 처음엔 그렇게 넘겼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설인지 추석인진 모르지만 저희 언니들, 제 동생들을 비롯해서 회사 동료들에게도 많은 선물이 들어왔었어요. 그중에는 곶감이나 한우, 과일 선물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중에 비싼 제품들만 손으로 다 뜯어놓고 당장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그래 이 정도는 하고 넘겼지만 고기에서 핏물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바로 입에 넣고 뜨거워서 흡흡거리는 걸 보니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선물 받은 소고기를 겨우 3점? 2점 정도 먹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어머니가 드셨죠. 그것도 제가 구울 때 먹은 게 전부였고 깨어서 오는 아이를 재우고 있는 사이에 고기는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솔직히 그것도 이해할 순 있었어요. 하지만 제 생일에 기어코 음식장만을 돕겠다고 오셔서 음식을 모두 집어먹어버린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들이 조카도 보고 제 생일도 축하해준다고 해서 새벽부터 준비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잡채에 넣을 파프리카를 사는 걸 깜빡해서 집 아래 마트에 10분 정도 나갔다 온 게 전부였는데 음식은 초토화가 돼 있었습니다. 잡채는 고기가 전부 사라져 있었고 산적도 고기만 모두 빠져 있었으며 불고기는 음식 찌꺼기만 남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들 온다고 일부러 만든 걸 이렇게 드시면. 나도 모르게 그랬어. 한두 점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미안하다. 나도 늙어서 주책인 거 아는데 젊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나도 모르게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돌아서 그래. 내가 미쳤지. 내가 죽어야지. 제가 뭐라고 하거나 좀 불편한 내색을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이해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 그 누구도 식탐이 이렇게까지 심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붙어 있어서 생긴 문제였고 그 뒤에는 큰일은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복귀하고 남편이 바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시어머니의 식탐도 예전 일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남편이 회사에 복귀를 하면서 상의하에 전문 시터를 고용했기에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회의 중에 전문 시터에게 전화가 왔고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말에 놀라서 반차를 쓰고 집으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나가라고 했다. 애를 그렇게 돌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애를 맡겨? 어머님, 그분 진짜 구하기 힘든 분이라고요. 얼마나 애를 잘 돌보는 줄 아세요? 요즘에 시터 구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고 저희도 겨우. 그러니 그 아줌마가 기세가 등등하지. 애 엄마라는 게 그런 아줌마한테 쩔쩔매니까 아무렇게나 애를 돌보고 그러는 거야. 아무렇게나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상황 다 보고하고 뭐든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어로 교육도 해주시고요. 영어? 애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영어? 그래서 언제까지 남의 손에 키울 거야? 애가 벌써 4살인데. 내년엔 영어 유치원 보낼 생각이고요. 유치원? 요즘 같은 때 유치원? 거기서 애 때리고 학대하는 영상 보지도 못했어? 요즘 뉴스에서 얼마나 난린데 이런 때 유치원을 보낸다는 말이야? 그럼 저희 둘 다 일하고 저도 진급해서 한창 바쁘고 남편도 요즘 야근의 특근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 문제로 참견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돌봐준다는 약속도 했었다. 기억나니? 나 한 입으로 두말하기 싫어. 네 손주는 내가 봐주마. 앞으로 출퇴근한다 생각하고 내가 와서 직접 보마. 네? 너도 그게 편하지 않겠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척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이 낳은 이후 잠깐뿐이었지만 계속 왕래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돌볼 때는 큰일이 없었고 돈은 많이 들지만 전문 시터를 고용한 것도 더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당장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맡기기로 했죠. 300이란 월급을 준 건 역시 일처럼 제대로 아이를 돌봐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점점 제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너 아침에 밥은 해놔야 하지 않겠니? 아이가 배가 그렇게 고프다는데. 저희 준우가요? 그래, 아침에 내가 도착하고 나면 애가 힘들어서 헉헉거리는데 넌 엄마가 돼서 애 밥 안 챙길 생각이야? 이제까지 시터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직접 아이 밥은 챙겨주셨고요.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업고 마트 가서 장 봐서 밥까지 어떻게 하니? 애가 한참 뛰어노는 나이라서 아무래도 버거운데. 그러니까 반찬 좀 넉넉히 만들어두고 애가 불고기가 좋다고 하니 그것도 만들어둬. 난 도통 양념이고 뭐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힘들다. 익숙해지면 내가 할 테니까 넌 냉장고만 채워놔. 알겠니? 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 올려놓고 그렇게 나가고.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식탐을 잠깐 떠올리긴 했지만 저희 아이가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 모르지 않았기에 일단은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한참 클 때라 그런지 뭐든 잘 먹고 가리지도 않더라고요. 그 나이에는 반찬 투정을 할 법도 한데 김치도 야채도 뭐든 잘 먹는 걸 보고 아이를 위해서 저는 퇴근 후에 쉬지 않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이가 식탐을 부리고 있더군요. 한 번은 짜장면을 시켰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 아이까지 해서 짜장면 3개와 깐풍기를 시켰어요. 거기에 군만두가 서비스로 왔죠. 배달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은 거라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이가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차분하게 사진만 찍고 먹으라고 했지만 아이는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양손으로 집어서는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우린 그저 웃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배달이 오면 이런저런 쓰레기도 있고 비닐을 뜯어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남편과 둘이 싱크대에서 하고는 돌아왔는데 깐풍기가 없는 겁니다. 너 이걸 다 먹었어? 응, 배고파.
배가 고파? 너 많이 먹잖아. 너 이제 겨우 유치원 갈 나이인데. 우리 부부는 둘 다 고개만 갸웃했죠. 이게 맞나? 나도 모르지. 보통 이렇게 못 먹지 않나? 깐풍기는 더구나 좀 매콤한데. 잘 먹으면 좋지 뭐. 나도 중학생 땐 이렇게 먹었어. 그럼 4~5살에는? 그때는 기억이 뭐든 먹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극적인 거 먹이는 것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애가 먹고 싶다는데. 우린 초보 부부였고 아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걸 말릴 수도 없었고 보통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크나? 하고 넘긴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먹고 아이는 급체를 해서 병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하더니 먹은 걸 다 개워냈고 그러고도 남은 음식을 먹겠다면서 식탁으로 온 걸 보고서 알게 됐죠. 이게 그냥 단순히 잘 먹는다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에 아이가 남겨놓은 음식을 치우다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짜장면 밑에 숨겨놓은 군만두와 깐풍기를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니 시어머니가 번뜩 떠오르더군요. 이전에 외식을 할 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걸 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기로 말이죠. 회사에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는 척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딱히 숨을 곳이 없어서 거실 쪽이 보이는 옷방의 옷장 속에 몸을 구겨넣고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챙기기보다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는 혼잣말로 궁시렁거렸습니다. 아우, 반찬도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유, 누굴 닮아서 손이 이렇게 작어? 오늘도 배달시켜서 먹어야겠네.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에 있던 과자를 뜯으면서 반찬을 꺼내더니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릇에 덜지도 않고 커다란 양푼에다가 밥솥에 있는 밥을 다 쏟아놓고는 반찬을 거기에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에도 자신의 그릇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었고요. 할머니, 나도. 고추장 들어가서 넌 안 돼. 넌 이거 먹어라. 시어머니는 새로 해놓은 밥솥에서 주걱에 붙은 밥을 아이의 그릇에 덜어놓고 콩나물과 시금치를 조금 덜어서 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조금만 먹어야 된다면서 자신의 밥만 계속 비비고 계셨죠. 과자를 달라는 것도 무시하고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앉은 자리에서 우걱우걱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음식을 미친 듯이 먹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정말로 그것처럼 뭐에 들린 사람처럼 쉬지 않고 입으로 구겨 넣었어요. 그 곁에서 아이는 계속 조금만 더 달라면서 칭얼거리고 있었죠. 그걸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단순히 아침이라서 조금만 줬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말이죠. 그런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차임벨이 울렸고 시어머니는 뭔가를 잔뜩 받아와서는 식탁에 그대로 앉더군요. 피자, 나도 피자 할머니. 응,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줄 거야. 얼른 세수하고 씻고 와. 그러면 피자 줄게. 아이는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갔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물을 틀고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이미 피자 반판을 혼자 드시고 계셨죠. 아이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딱 한 조각을 주셨어요. 하나만 더 주세요, 할머니. 더 줘? 그러면 너 오늘 놀이터 안 간다고 하면 내가 한 조각만 더 줄게. 안 가. 흙놀이 안 해도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조용히 있을 거야? 응, 안 떠들게. 그래, 그럼 이거 한 조각 더 주면 바로 코 차는 거야. 알았지? 응,
그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아이는 허겁지겁 시어머니처럼 그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조금 정도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먹는 걸 조절해준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을 돌린 사이 짝 하는 소리와 동시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아이가 손등을 잡고 울고 있는 걸 보니 손등을 맞은 것 같았죠. 너 왜 내 음식에 손대? 너 도둑이야? 어디서 식탐을 부려? 배고파. 할머니는 10개도 먹었는데 왜? 나도 줘. 버르장머리하고는 너희 엄마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어? 할머니가 전부터 말했지. 말 잘 들어야 음식 줄 거라고. 말 안 듣고 떠들고 그러면 밥 없다고 했어 안 했어? 할머니 잘못했어. 못됐고 버릇없는 너. 오늘은 점심 저녁 다 없어. 그 버르장머리를 내가 싹 뜯어 고치든가 해야지. 몰래 쥐새끼처럼 내 음식을 먹어? 아이는 까무러치며 울고 시어머니는 그 곁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음식을 먹더군요. 그리고 먹는 게 끊어지는 게 싫은 건지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둔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가져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걸 보게 됐는데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가락을 넣고 억지로 토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옷장문을 열고 나왔죠. 한 30초? 그 정도까지도 저는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경련을 일으키며 놀라 일어났죠. 아니, 너 회사는 어쩌고? 여기 언제 들어왔어? 나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아유, 내가 소리를 못 들었네. 엄마. 아이도 저를 발견하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은 무시하고 아이를 달랜 뒤에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TV를 켜서 소리를 높인 뒤에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자신이 먹던 걸 치우려고 했는지 냉장고 안에 뭔가를 쑤셔넣고 있더군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나는 냉장고 정리하려고 다 꺼내놨는데 어찌나 채가 식성이 좋던지 참. 저 다 봤어요, 어머님. 뭐? 애 손등 때린 거 말이야? 그 정도 벌은 줘야지 아이가 바르게 크지. 그게 뭐 어때서? 애비도 그렇게 컸어. 나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 너는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그렇게 정색하니? 처음부터 봤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요. 저 옷방에 있었어요. 거실이랑 부엌, 화장실 안까지 다 보이고요. 뭐? 아니, 기분 나쁘게 날 감시했다는 거야? 기분 나쁘세요? 양심에 찔리진 않으시고요. 양심? 제가 누굴 닮아서 버릇이 없나 했더니 딱 너구나. 어릴 때 가정 환경도 안 좋았다고 하더니 그게 딱 여기서 드러났네. 어머님 식탐 많은 거 저 이해했어요. 하지만 자기 손주한테까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먹고 토하다니. 식탐? 너 말 다 했니? 내가 무슨 식탐이 있다고 그래? 그냥 대식가인 거고 좀 잘 먹는 거지. 그리고 속이 안 좋았다니까? 너 지금 시애미가 뚱뚱하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냐? 대식가랑 식탐이랑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식가는 아예 애초에 음식을 많이 시켜요. 그래야 남들도 충분히 먹으니까. 근데 식탐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길 바라죠. 그리고 제 눈에 어머님은 200% 식탐이에요. 이게 너 미쳤니? 정말 돌았어? 네, 그러면 안 미치겠어요? 제가 괜히 여기서 몰래 봤겠어요? 우리 애가 어머님처럼 식탐 부리기 시작했고 채해도 먹으려고 해서 이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세요? 뭐?
겨우 5살 남짓한 아이한테 먹을 걸로 행동도 자제시키고 혼자 뭐든 하게 만들고 이게 돌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에 300 받아가시면서 그리고 한참 자랄 아이를 굶기겠다고 하셨죠?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제 어머님 손자인데 그러고 싶으세요? 내가 진짜 굶기는 거 봤어? 그냥 말로만 한 거지. 정말 그럴까요? 애한테 물어볼까요? 정말 물어보고 사실이면 어쩌실 건데요? 그땐 애가 거짓말했다고 몰아가실 건가요? 한두 번 그랬다. 네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고, 내가 그거 몇 번 그런 걸로 목에 핏대를 세워? 그럼 네가 돌보지 그랬니? 애는 안 낳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없는 모성애가 들끓어. 기껏 시간 내서 애 봐줬더니 내가 감사는 못 받을 망정 밥 좀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구박을 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라.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소린지. 동네 사람을 왜 잡아서 물어봐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될걸. 밥 안 주고 굶기는 거 그거 학대거든요. 어디 한번 누가 맞는지 물어볼까요? 너 진짜 아주 못 쓰는 애구나. 내가 명색이 네 시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디서 신고를 하겠다 말겠다 협박을 해?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아예 갈라서. 저 그 이야기에 픽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이 무서우셨나 봐요. 그게 저한테 협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머님 말씀처럼 저 아이 낳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낳아서 책임진다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저 그럴 능력 충분히 있어서 그게 협박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어머님, 제 아이가 그이나 제가 아니라 어머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 드시다가 거울을 한번 보세요. 본인 모습이 어떤지. 야!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쫓아내듯이 현관 밖으로 밀어냈고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집으로 뛰어왔더군요. 문을 열어주자마자 속사포로 제게 뭐라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찰을 불러? 당신 정말 미쳤어? 응, 미쳤어. 당신 어머님 식탐 심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우리 애 굶긴 것도 모자라서 먹을 걸로 교육하더라. 얌전하게 있으면 하나 주고 밖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하나 주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매일 굶주려서 허덕거리고 있었던 거야. 벌써 잊었어? 그냥 한참 먹을 때니까 그렇지.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말한 거래. 그냥 가볍게. 엄마들 그렇게 하잖아.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알지. 근데 그건 반찬 투정할 때 이야기고 먹겠다는 애한테서 빼앗는 건 경우가 다르지. 여보, 이거 여보가 과잉 확대 해석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랑 살아도 내가 더 오래 살았어. 우리 엄마 식탐 없어. 당신 앞에서만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또 모르지. 솔직히 당신 고등학교 기숙사로 들어간 뒤에 어머님이랑 계속 떨어져서 지냈잖아. 정말 아니라고 확신해? 먹고 토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식탐이 있고 거기다가 먹토. 그냥 체한 거라고 하잖아. 속이 안 좋았다고. 이걸 무슨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엄청 심각하게.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야. 본인도 심지어 핏줄인 자식도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야. 알긴 아니? 이거 당신도 책임 있어. 야!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당신한테 가족이 어머님뿐이야? 우린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마치 우리 엄마를 심각한 병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너무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증거 있어?
뭐든 당신이 말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증거가 없네. 내가 휴대폰으로 찍어놨어야 했는데. 봐, 결국엔 말뿐이면서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거 그것도 병이야. 됐다.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 그리고 나서도 날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한다고 하면 깔끔하게 갈라서. 당신 어머님도 이혼 바라시니까 빠르게 효도를 하든가. 여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결국 저와 남편은 그대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다툼 한 번 없었기에 마음은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보다는 아이를 우선해뒀죠. 당장 아이의 식탐을 고쳐야 했기에 저는 여름 휴가에 맞춰서 연차를 모두 끌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심리치료센터와 정신의학과까지 방문을 했어요. 나머지는 곁에서 아이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들고 천천히 먹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아이가 꾸역꾸역 먹다가 토해내는 걸 보면서 속이 문드러진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잘못의 크기를 따지면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 역시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를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충분히 운동을 시켰어요. 먹이는 만큼 몸을 많이 쓸 수 있게 도왔죠. 그렇게 다행히 아주 조금씩은 차도가 보였습니다. 특히나 거울을 두고 밥을 먹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먹는 모습은 진짜 예쁘다. 그리고 꼭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거 먹고 난 이후에 엄청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거거든. 정말? 뭐? 준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근데 그거 먹은 후에는 놀이터에서 놀 거야. 그런데 그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저번처럼 토할 수도 있지? 친구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응? 응, 친구들이 놀릴 거야. 그럼 우리 준우가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게 좋겠다.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고 난 다음에 엄마가 팬케이크 해줄 거야. 어때? 지금 욕심 부려서 먹을 거야? 아니, 조금만 먹을 거야. 일부러 조금만 먹지 말고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는 먹어야 해. 꼭꼭 씹어서. 응. 정말 다행인 건 어린 아이들은 빨리 습득하는 만큼 빨리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오늘 요리할 것들을 말해주고 타이르면서 스스로가 조절을 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양보하는 법이었고요. 아이는 생각보다 양보하는 걸 어렵지 않게 배웠습니다. 식탐 교정을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이 많았는데 제게 자신의 음식을 양보하더라고요. 혼자 못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넘겨준 돈가스를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 스쳤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냈는데 딱 2주 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새벽에 전화가 왔죠. 우리 엄마가 그 정도인 줄 몰랐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 앞에서도 그러셨어? 아니, 내 앞에서는 안 그러시더라. 정말 처음엔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새벽에 혼자서 몰래 음식 드시고 계시더라고. 뭐 그것도 그냥 배가 고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출근하고 나서 현관 앞에서 계속 있었더니 배달 음식이 정말 미친 듯이 오더라. 그때 생각했어.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단순한 식탐, 그런 것보다는 마음의 병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내렸어. 당신 말처럼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면목 없다, 당신한테.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정신과까지 찾아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둘은 거의 매일 싸웠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간다면서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고 남편도 그걸 보면서 더욱 심각성을 느꼈다고 했죠. 하지만 그토록 소중했던 남편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병원에서는 심각한 고도 비만이라고 했고 정신과에서는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음식을 향한 자제력 자체를 잃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먹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먹게 된 음식 때문에 체중이 늘어가는 게 무서워서 설사약이나 토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했죠. 이유가 뭔진 몰라? 엄마가 이야기하긴 하셨어. 우리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떠난 이유가 뚱뚱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안 먹고 참다가 그게 터진 거고. 나중에는 먹어도 되는데 먹고 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토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지. 이제 엄마도 어느 정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셔. 그랬구나. 응.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준우한테도 그렇게 전해주라고 하셨어.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지만 저는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미래까지 달린 일이라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2년 동안 시어머니와 왕래하진 않았습니다. 제게 잘못을 비는 남편과는 이혼을 택하진 않았지만 별거 역시 이어오고 있었고요. 이혼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제 허락하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먹을 걸 양손 가득 들고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죠. 몸무게는 거의 30kg 정도 빠진 것 같았고 이전보다 안색도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많은 음식을 차리고도 본인 먼저 먹지 않고 저와 아이에게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주시더군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어머님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죠. 이게 뭐냐? 수영장 이용권이요.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뭐? 너도 같이 가줄 거니? 새벽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너무 좋지. 고맙다, 고마워. 무릎이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사실 혼자 가라고 하려다가 제게 고기를 양보하는 모습에 마음을 바꿔서 함께 가자고 했네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울고 남편도 울었죠. 이번 일로 저는 사람마다 결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죠. 외롭게 자란 남편도 버림받는 게 두려웠던 시어머니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결국 가족이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가 보려 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